네, 기관의 눈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주목할 만한 섹터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국대성자산운용의 이규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산업과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거를 좀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재생의료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재생의료. 쉽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형이나 미용 쪽이랑은 조금 다른 분야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재생의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화상 등으로 신체 일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 줄기세포 등을 이용하여 정상으로 완전히 복원하는 그런 의료 산업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상으로 우리가 다치면 사실은 수술을 뭐 6번, 10번까지도 거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생의료로 그런 것들을 복원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미용이나 성형 쪽 의료 시장이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피부과를 가도 사람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많아지고 있는데 그 재생의료 분야의 전망 구체적으로 이 시장이 성장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완벽하게 기술이 확립이 된 건지 아니면은 뭐 AI 의료와 결합이 된 건지 이거 좀 우리가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AI 등을 이용해서 표적 치료를 한다면은 훨씬 더 정상에 복원을 할 수 있는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선진 의료 기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지대하다고 그렇게 예측됩니다. 네, 과거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식이나 피부 이식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네. 세포 배양에 대한 실험과 연구가 이제 꾸준히 이어왔고 특히나 재생의료는 또 일본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많이 표명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불치병 영역을 넘어서 선진국에서 이제 이 신개념의 의료 사업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합니다. 이 산업 기술 수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재생 산업은 향후 3년간 약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통계치를 보면 2018년 재생의료 산업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약 23조 원에 달하는데 2024년에는 86조 원까지 그 규모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한 해 작년 재생 산업 규모를 비교해서 살펴보면요, 미국 나스닥 바이오 지수는 23% 정도 성장하였는데 바이오 산업은 44% 정도 성장하였습니다. 예. 재생의료가 사실은 바이오보다도 훨씬 더 네,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예, 예, 그런 또 세부 산업이네요. 바이오 쪽에서도. 예. 그러면 원래 이제 중국 전문가시니까 우리 예. 이제 중국의 현재 재생의료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겠는데요. 예. 그러면 이 재생의료 분야에서도 중국에서 네.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성장하는 것도 있고 좀 덜 성장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습니다. 어떤 예. 것들이 더 성장합니까? 이 재생의료 분야에서 중국에서 네, 말입니다. 예. 제가 중국 의료 산업은 현재 전 세계에 비해서 GDP 비율로 상당히 낮은 정도입니다.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GDP 대비 약 6.6% 정도만 의료비에 투입하고 있고요. 특히 재생의료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세 가지 섹터로 우리가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화상치료고, 두 번째는 유방재건, 세 번째는 퇴행성 관절염 시장입니다. 먼저 글로벌 화상치료 시장 규모를 보면요, 연평균 증가율이 약 한 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좀 오래된 통계지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04만 명이 화상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2019년에는 화상치료 시장 규모가 약 3천억 정도, 2.7억 달러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방암 발병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최근에 유방암 발병 나이가 굉장히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50세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 유방암 발병 숫자만 하더라도 연간 한 3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왜 중국에서 자꾸 이렇게 유방암 발병률이 나이가 낮아지냐 하면요. 최근에 중국 여성분들이 결혼이 좀
없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모유 수율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방이 굉장히 유방암이 발생 빈도가 높고요. 일단 유방암이 발견되면은 그것을 완전 절개를 해야지만 치유를 하겠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재건 시장 규모가 올해만 하더라도 한 6,400억 원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치료인데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퇴행성 관절염 시장 규모가 굉장히 늘어날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중국이 2018년부터 중국 인구 중에 관절염 퇴행성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약 15% 이상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의 재생의료 산업 중에서는 사실은 유방 재건 네, 그렇습니다. 예. 이쪽이 조금 더 다른 세부 산업보다 성장성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쨌든 재생의료로 이렇게 절개된 이 유방을 좀 고쳐서 마음까지 좀 치료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의 재생의료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로부터 우리나라에 조금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들이나 네. 분야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본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수출의 환경이 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 산업의 수출에 대해서만은 단년 1등을 했습니다. 18.8%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중국향 수출 산업의 독보적인 의료 산업의 재생 산업의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를 드릴 기업은 LNC 바이오입니다. LNC 바이오요? 네, 그렇습니다. 네. LNC 바이오입니다. 예. 네. LNC 바이오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재생 의료 산업에서 첫 번째가 피부 이식, 그리고 콜라겐 필러, 그리고 퇴행성 치료제 이 세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주축을 이루는 치료제는 피부 이식에서 약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LNC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시장을 중국에서 거대 의료 기업과 합자 기업을 금년 4월 달에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4월 달에 설립함과 동시에 공장을 착공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6월 달에 그 공장이 완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영업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 영업 실적을 보면 그 작년에 비해서 65% 성장한 영업이익이 211억 원을 시현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LNC 바이오의 대표적인 피부 이식제가 메가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메가덤이 중국 위생부에 인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만약에 이 메가덤의 피부 이식제가 성공을 한다면은 중국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성이나 유황 재건에서 독보적으로 굉장히 매출이 성장 세계가 빠를 것이라고 저는 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특징적인 것은 중장기적으로 콜라겐 필러조차도 중국에 론칭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콜라겐 필러까지 론칭을 한다면은 중국에서 퇴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분야에서도 상당히 선두적으로 매출을 점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승인 받을 때 등록하는 기관은 이제 FDA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FDA인데 이제 중국은 사실은 그 앞에 C를 붙여서 그렇습니다. 차이나라는 말을 붙여서 CFDA라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는 K를 붙여서 이제 KFDA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메가덤이라는 이런 치료제를 갖다가 네. 지금 이제 허가를 신청을 해놨고 예. 그게 허가가 나면 사실은 네. 매출에 큰 성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기대를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말씀 고맙고요. 오늘 한국대성자산운용의 이규엽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